스포츠를 통해 세상을 읽다. 12번째 이야기 테니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라톤을 통해 인생은 누가 가장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고 달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는 남들이 몰려가는 곳보다 빈 공간을 보는 시선을, 야구는 실패 속에서도 가능성을 믿는 태도를, 농구는 좋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복싱은 가장 강한 상대는 링 위의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바둑은 눈앞의 한 수보다 전체 판을 읽는 시야를, 골프는 평생 경쟁해야 할 상대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수영은 힘으로 거스르기보다 균형을 이루는 법을, 역도는 무게보다 먼저 버티는 마음의 힘을, 볼링은 완벽은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서핑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읽는 지혜를, 마라톤은 꾸준함이 결국 가장 멀리 데려다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12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경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공을 주고받던 놀이였고, 이후 라켓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테니스가 되었습니다. 1877년 윈블던이 시작되었고, 테니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테니스에서는 0점을 러브라고 부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는 프랑스어 러브 달걀입니다. 달걀의 모양이 숫자 0과 닮아 그렇게 불렸고, 시간이 지나며 영어의 love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숫자는 0인데 발음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테니스 역사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 세 사람은 모두 최고의 선수였지만 위대한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페더러는 아름다운 완성형이었습니다. 그의 경기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를 참지 못해 라켓을 던지고 감정에 흔들리는 선수였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해서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었기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다트머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테니스에서 완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거의 80%의 경기를 이겼지만 평생 따낸 포인트는 54%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 나달입니다. 나달은 루틴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브를 넣기 전 머리를 넘기고 옷을 정리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반복된 행동. 누군가는 징크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흔들릴수록 평소의 나에게 돌아가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코비치는 회복 탄력성의 상징입니다. 전쟁 속 어린 시절을 견뎌냈고 수많은 비판과 부상을 이겨냈으며 관중 모두가 상대를 응원하는 경기에서도 끝내 자신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불안하고 슬럼프를 겪으며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의 위험이 낮고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유가 체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누군가를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종교를 찾기도 하고, 술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운동은 다릅니다. 러닝화를 신고 달리기 시작하면, 테니스 라켓을 잡으면, 수영장에 들어가 한 바퀴를 돌면 몸은 익숙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호흡이 돌아오고, 움직임이 돌아오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반복된 루틴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가장 건강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달은 루틴을 만들었고, 조코비치는 호흡을 다듬었으며, 페더러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재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세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테니스는 강하게 치는 스포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승부는 가장 강한 한 방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랠리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받아치는 사람, 조금 더 기다리는 사람, 조금 더 침착한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기술보다 삶을 배웠습니다. 다음 공을 준비하는 사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축구를 시작으로 테니스까지 12편의 스포츠를 통해 세상을 읽다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새로운 시선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에디터의 시선 세 번째 시리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